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이호섭 PB의 종목의 참견 종목들 가운데서 어제 강한 탄력을 보였던 종목 조금 전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화장품주, 또 IT주, 메타버스와 기판 쪽이고요. 그리고 방산주까지 쭉 올라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리뷰하실 종목 있으시다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계신 종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거의 2년 1개월 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업종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져 있었던 화장품주가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당연히 수혜가 되는 것은 그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조금 더 화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미용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주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색조 화장품 기업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클리오나 펠리페라 같은 이제 립 또는 아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이제 색조에 강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화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마스크를 쓸 때에 비해서는 색조 화장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조금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것은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했던 기간 동안 과연 화장품주들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유통 채널을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다양화시키면서 그에 따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유통 채널이라고 한다면 H&B 채널, 저희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매장,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채널 이 세 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H&B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에 있어서는 상위 브랜드로서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리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H&B에서 판매가 잘 되면서 클리오 직영 매장이라든지 가맹 매장이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을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지금 전체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 분기별로 30% 내외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온라인 매출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매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보듬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매출 구조에서 중국 비중이 조금 낮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는 일본과 미국 비중이 좀 다른 화장품 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도 중국보다도 일본에서의 매출 기여가 더 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발 불확실성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보았을 때 굉장히 적절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리오 2월에 정말 큰 랠리를 펼쳤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락 추세였을 때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하면서 저항을 느꼈던 구간이 19,000원대였는데 큰 랠리를 25,000원까지 보인 이후에 19,000원 선에서 최근 지지력 보여주면서 일단 조정받고 다시 한번 2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런 온라인 유통망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 미국, 일본 쪽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체질 개선에 성공한 피보팅한 그런 화장품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일단 많이 올랐던 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8일에 이 종목을 알아봤었는데요. 지금 접근 가능할지 가격 전략에서는 어떤 포인트 주시겠어요? 네, 우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전 고점하고 비교하면은 다소 좀 높긴 하지만 목표가 28,000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풀리면서 관련된 매출들이 실제로 이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이 찍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지금 현재가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주지 않으셨고요. 지금 매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28,000원까지 지켜보자는
화장품주 클리오, 저는 피보팅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유통망에서 온라인 쪽으로 정말 잘 뚫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이슈의 참견 어떤 이슈일까요? 보시죠. 캘리포니아 클린카 의무 비율 대폭 상향, K배터리 수혜. 미국 내에서 클린카 의무 판매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6일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클린카 의무 판매 비율을 2026년 35%로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2035년에는 100%로 확정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심장으로 불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정책 모멘텀, 우리 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월에 지난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라든지 의무 판매 제도로 부활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캘리포니아 당국에서 그러니까 판매 의무 비율 자체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2026년까지는 35%, 심지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데 2035년이 되면은 전체 10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나눠서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좀 2035년하고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부터 한 2, 3년 정도밖에는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00%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를 지금부터 판매고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가 기존의 과거 목표 자체가 2025년까지 8%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이죠.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클리카 판매 기준 자체가 1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55년에 계획했던 목표치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의무 판매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시장을 성장시키기도 했었고요. 이 심장이라 부르는 이유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제도를 따르는 주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결국은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15개 정도의 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의무 비율이 대폭 상향된다는 것, 35년까지 100% 클린카 판매 비중 확정됐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작년이죠. 그 전기차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60만 대, 2025년에는 320만 대, 2030년까지 한 1000만 대 정도 되니까 결국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한 2030년 된다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 한 5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50% 비중 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달성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수치로 바꿔보았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놓고 본다면 연평균 판매 증가량이 한 53%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기존에는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도 많이 생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에서 걷잡을 잡고 있는 K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요. 특히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고유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좋은 시각을 가지고 놓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주, 배터리주 시장에서 정말 아주 확고한 성장주가 되고 있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해 줄 때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 주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한 좋은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정책 모멘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클린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 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의무 판매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관심주 꼽아보겠습니다. 배터리주 가운데서 탑픽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탑픽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지금 전기차 소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 눈을 살짝 돌려서 이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뭐 말레이시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지박이라든지 동박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배터리 전지박 공장을 증설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합쳐보면은 캐파가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내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생산 공장도 신규 설비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올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올 하반기까지 넘어갈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내에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설이라는 것이 고객사 요청에 의한 증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매출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증설 계획 발표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기에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뭐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도 계속되고 있고 흑자 전환하고 있는 분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배터리 가운데서 더 오른 동박 쪽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관심 있게 볼만하다고 타이밍 꼽아주셨는데요.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은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달에 합병을 했거든요. 4월 달에 합병을 하면서 기존의 뭐 SI 사업이라든지 뭐 인포메이션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 1분기에는 실적에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기존 사업 또한 현대차 그룹에서 최근 뭐 DT라고 부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전과 다르게 현대차에서 중심 그룹으로 조금 떠오르는 뭐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것이 모빌진이라는 겁니다. 이 모빌진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컴퓨터로 치면은 윈도우와 같은 차량용 이제 운영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샤시라든지 바디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동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작년 10월에 출시했던 제네시스 전용 이제 GV60 전용 전기차거든요. 이거 여기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용된 것들이 2024년까지는 현대차의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모빌리티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IT 서비스 기업이라는 이런 거에서 넘어서서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 발걸음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 조금 넘어서는 가격입니다.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 이탈하는 가격인 11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2019년 상장 이후에 상장한 이후 최고가가 16만 1,500원인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멀어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증가, 실적 호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현대오토에버를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PB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